안녕하십니까. 바이오발효융합학과 17학번 생체막과 산화인산화를 맡은 김종희입니다. 목차로 생체막, 산화적 인산화, 물리적 측면 그리고 진화적 측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체막은 세포와 각 세포 소기관의 모든 막을 말합니다. 머리 부분이 친수성이고 꼬리 부분이 소수성으로 이루어진 지질 이중축 형태를 갖고 있고 막에 단백질 분자가 박혀있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런 형태의 생체막은 포도당과 같은 거대 분자의 통과를 막고 물이나 산소와 같은 작은 분자의 통과는 허용해서 세포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세포 내에 활동에 필요한 물질의 이동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막 구조를 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구불구불하게 접힌 내막을 갖고 있는데 이 내막에는 ATP 생성 요소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많은 표면적을 갖게 해줘서 효율적인 ATP 합성을 도와줍니다. 모든 생명체 내에서 물질의 분해나 합성 같은 모든 화학적 변화를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물질 대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하는 동화작용과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는 이화작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이화작용입니다. 포도당, 탄수화물, 지방 등의 영양소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것을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산소를 이용하는 세포호흡엔 세 단계가 있습니다. 해당 과정 TCA 외로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해당 과정과 TCA 외로에서 생성된 두 조효소는 인체 내에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기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전자전달기로 저장되어 인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ATP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조효소인 NADH는 복합체 1의 전자를 전달하고 전자는 복합체를 지나면서 연속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마지막으로 산소에 전달돼서 물을 환원시키게 됩니다. 연속적인 산화환원 반응으로 생성된 에너지가 기질의 수소이온을 막간 공간으로 퍼올리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끌어올려진 양성자들이 ATP 생성 요소의 통로를 통해 다시 기질 공간으로 진입하면서 ATP를 합성하게 됩니다. 이때 PMF라는 양성자 구동력으로 ATP를 합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소이온을 막간 공간으로 퍼올리게 되면 당연히 내막 공간에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기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고 이에 따라 pH 차이가 나게 됩니다. 더불어 전하 또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전이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델타 pH인 화학적 기울기와 델타 F 사이인 전기적 기울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쳐 PMF라고 합니다. PMF를 깁스 자유에너지로 계산을 해보면 식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델타 G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즉 자발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산화적 인산화 반응을 에너지 측면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NADH가 산화되는 것, 산소가 물이 되는 것, 그리고 ATP가 생성되는 것, 이 모든 것에 델타 G를 더하면 총 마이너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것 또한 자발적이라는 게 됩니다. 다음으로 초기의 세포는 발효를 통해 ATP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사물로 다양한 유기산을 생성했는데 이런 유기산의 지속적인 배출은 세포 내를 산성화시켰고 이 위험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세포 밖으로 H+를 펌프질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 선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ATP를 사용하지 않고도 H+를 배출해낼 수 있는 박테리아들이 진화적으로 선호되게 되었습니다. ATP를 다른 세포 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말이죠. 이러한 선호도로 전이차를 이용해 H+를 배출해낼 수 있는 박테리아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몇 박테리아는 내부 pH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산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효율적인 펌핑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런 세포에서 과도한 H+ 펌핑에 의해 생성된 큰 전기 화학적 기울기는 H+가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즉 이는 ATP 생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